82호입니다. 때 묻은 빨래 조각이 한 뭉텅이 공중으로 날아떨어진다.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여기서 빨래가 이상치 않게 좋았다는 거, 공중이 이상치 않게 좋았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때 묻은 수치를 실천한 조각이 한 뭉텅이 죽어 널브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민족이 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만주사변에 참전하거나 참여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등의 짓은 때 묻은 수치를 실천하고 조각 한 뭉탱이로 널브러져 죽는 짓이다. 이거 뭐 총에 맞아서 사람이 터져서 죽는 걸 그런 개념이죠. 포탄에 맞아서 터져서 죽는 그런. 그렇게 험하게 죽는 짓이다. 더러운 수치를 실천하고 험하게 죽는 것이 조선민족이 제국주의 일본이 이렇게 만주사변에 참전하는 짓이 그런 짓이다. 라고 이상이 지금 격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일파죠.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민족보니까 친일파에 대한 상세도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이게 한무더기 비달기의 때가 기세부터 때를 치는데 이렇게. 자, 그러니까 조선민족이 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만주사변에 참여한 것은 백의 민족이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 민족이 흰 비달기가 때를 묻히는 더러운 수치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 비달기에서 조선민족이 한무더기 비달기로 바꾼 흰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친일파는 조선민족이 아니다는 걸 여기서 또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달기입니다. 한무더기 비달기. 그런데 이 무더기 비달기가 기세부터 때를 씻고서 다시 하얗게 변해서 조선민족을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수군정의가 지저분하게 묻어낸 흰 비달기에 때는 또 한 번 손바닥만 할쭉 변다는 거예요. 수군정의가 흰 비달기에 또 묻어요. 그건 더러운 수치를 실천하고 널브러져 죽는 짓을 하러 또 만주사변으로 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서, 참전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날아간다는 것이죠. 한탄입니다. 한탄. 각성하라는 거예요. 저기 봅시다. 방맹이로 흰 비달기를 때려 죽이는 불길한 전쟁입니다. 제국주의 일본 놈들은 백의 민족이 조선민족을 방맹이로 때려 죽이고 있는데 그 방맹이로 때려 죽이는 제국주의 일본 놈들이 일으킨 전쟁에 조선민족이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한심한 짓이냐. 각성하라.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친파, 조선민족과 분열과 친파하는 만주사변. 시제 13호입니다. 자, 내 팔이 면도칼을 든 채로 끊어져 떨어졌다. 자세히 보면 모습 없이 위협당하는 것처럼 새파랗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이러고 내 두 팔을 촉대성으로 내 방에 장식하여 놓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오던 제례를 말합니다. 즉 제사를 말합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방 한 구석에 치워놓은 이런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워놓는 짓은 두 팔이 떨어지는 것인데도 그것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침입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조선민족의 제사를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일본이 강요하는 신사참배에 날마다 참여하는 친일파. 그 친일파가 조선민족의 제례를 방구석에 처박아 놓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도 아예 모르고 있구나. 각성해라라고 얘기하고 이상해.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다시 또 이상이 안으로 가죠. 여기 나는 이런 약간한 예를 하축은보다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죠. 이 하축은 신사참배입니다. 비록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지만 우리 민족 전통의 조상신을 섬기는 전통 제례를
일본이 강요하는 신사참배보다 사랑스러워 여긴다 하고 희망하면서 이것은 이상이 친일파에 대한 또 껴안으려는 어떤 마음이고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친일파라 하더라도 조상 재산은 숨어서 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매일 신사참배에 가고 뭐 동원되고 열렬하게 신사참배에 가서 참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숨어서라도 조상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다. 그런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14호입니다. 고성앞 풀밭이 있고 풀밭 위에 나는 내 모자를 벗어놓았다. 성부에서 나는 내 기억이 깨무거운 돌을 메어 달아서는 내 힘과 그리껏 팔매질을 쳤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고성은 조선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은 일본이 날조한 식민사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는 식민사관의 성부에서 내 기억에 꽤 무거운 돌을 팔매질에 던져버린답니다. 즉 조선민족의 역사관을 던져버리고 제국주의 일본이 만든 식민사관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은 식민사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근원은 일본은 천조 대신에 적자고 조선은 천조 대신에 서자다. 그래서 조선은 항상 일본보다 열등하다. 그래서 일본에 충성하고 협조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날조한 거죠. 조선시대의 서자차별 정책을 악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날조된 식민사관에 받아들이려는 친일파에게 이상은 단 한 번에 깨버립니다. 무엇을 깼을까 이상? 이순신 장군의 혼령을 등장시킵니다. 이순신 장군 23대 0입니까? 외적과 전투에서 23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멸망시켰죠. 제국주의 외적의 침략을 멸망시켰죠, 이순신 장군. 비록 그 본토까지 와서 나라 자체를 멸망시킨 것은 아니지만 외적의 침략을 멸망시킨 장군. 만약 식민사관대로 제국주의 일본이 세뇌시키는 식민사관대로 일본 민족이 우월한 민족이고 조선 민족이 열등한 서자였다면 그때 이미 조선은 일본이 됐었죠. 지금 조선은 일본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냐고 이상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사관은 거짓이고 사기고 날조된 것이다. 를 이순신 장군의 혼령을 등장시켜서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친일파에게 어떻게 하느냐. 싸늘한 손이 내 이마에 닿는다. 내 이마에는 싸늘한 손자국 낙인이 되어 손자국이 낙인이 되어 언제까지 지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상이 친일파의 이마에 손자국 낙인을 찍습니다. 이 낙인이 뭡니까? 조선시대의 죄인의 표시입니다. 얼굴에 찍고 이마에 찍고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찍었죠. 낙인을.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손바닥으로 친일파의 이마에 낙인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민족 배신자, 친일파라는 죄인의 낙인을 이마에 찍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응징입니다. 응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친일파에 대한 응징을 또 합니다. 이제. 끊임없이 이상한 친일파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고 동시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응징까지 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다음부터 시제 15번입니다. 자, 나는 걸 없는 집에 있다고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여기서 첫 문장이 나는 거울 없는 실내에 있다. 이것이 뭐냐면, 거울은 민족의식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나는 민족의식 없는 삶의 방식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나는 이 이야기는 나는 침입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첫 문장이 읽으면 어디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시제 4호의 진단 0.1입니다. 즉 민족의식 없음과 단일로 조선민족이 분열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그대로 합니다. 친일파인 나는 민족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의식 있는 친일파는 뭘 하려고 하느냐, 완벽한 일본 민족이 되기 위해서 내 민족의식 속에 있는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뭐 자살을 권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다 하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왼편 가슴 심장의 위치를 반탕 속으로 은폐하고 나는 거울 속에 내 왼편 가슴을 겨누 권총을 발사했다. 총탄은 그의 왼편 가슴을 관통하였으나 그의 심장 발편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민족의식 속에 있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밖에 있는 내 심장을 방탄금속으로 은폐하고, 그리고 민족의식 속에 나의 심장을 쏘면 나는 살고 방탄금속 방탄이 됐으니까 민족의식 속에 나는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완벽한 일본 민족이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상한 그것은 망상이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망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냐면, 총탄은 그의 왼편 가슴을 관통하였으나 심장은 그의 발편에 있다는 거죠. 즉 민족의식 밖에 있는 친일파의 심장을 은폐하면 민족의식 속에 나 역시 심장이 함께 은폐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권총을 쏴봐야 이미 심장, 민족의식 속의 심장 역시도 은폐되어 다른 쪽에 가 있는 거, 반대쪽에 바로 앞에 가 있는 거죠.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조선민족 의식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의 민족관입니다. 어떤 짓을 하더라도 죽일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권총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권총은 인마살상용 권총이 아닙니다. 인마살상용 권총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먹근의 총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인마살상용 권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 주먹근을 문서건으로 싹 바꿔놨습니다. 그럼 이 문서건으로 바꿔놔서 문서총으로 민족의식 속에 나를 쏜다는 게 뭐겠습니까? 황국시민으로의 기하, 장시개명을 얘기하는 거죠. 황국시민으로 기하고 장시개명에서 내가 완벽한 일본인이 되겠다 하고 친일파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허망하고 망상이다 라고 이상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형 심장에서 붉은이 그가 엎질러 있다고 얘기하죠. 즉, 그 짓은 가짜이고 모조이고 모형 심장일 뿐이다. 그래서 그 모형 심장에는 피가 아닌 잉크가 쏟아진다고 얘기해요. 적시 일본은 짐승이라고 얘기하죠. 그 짐승은 사람의 피가 아니죠. 그래서 잉크가 쏟아진다고 얘기해요. 붉은 잉크가. 그러면서 지각한 내 꿈에서 나는 극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꿈이라는 것은 친일파가 꿈꾸는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민족의 꿈인 해방과 독립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그 미래의 친일파는 극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상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상이 친일파를 안 넣으려고 합니다. 악수할 수 없는 두 사람을 봉쇄한 거대한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악수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의 민족관입니다. 조선민족이 친일파하고는 악수할 수 없다. 악수하는 순간 조선민족은 멸망해버린다. 이것이 이상의 민족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봉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조선민족과 친일파는 서로 봉쇄된 사이다. 그래서 악수할 수 없다. 이것이
아주 격렬하고 단호한 이상의 민족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봉쇄한 거대한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민족이 둘로 나눠서 서로 봉쇄된 채로 악수할 수조차 없는 것은 그렇게 만든 거대한 죄를 지은 제국주의 일본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열돼서 서로 봉쇄된 것은 침입한 너의 잘못도 아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분열시킨 거대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상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상의 오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를 쓰신 시인이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죽어 무덤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세상의 이상과 오감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독자분이, 제 책을 읽으신 독자분이 전화를 하셔서 왜 이 책이 이렇게 안 알려지고 사람들이 모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진주에 있는 국립경상대학 교수님이셨던 강희견 시인께서 제 이상 오감도 해석가 얼마 전에 출간된 한국 현대시 해석을 칼럼으로 각각 3권씩 다루어 주시면서 공식화 시켜주셨습니다. 학자로서는 처음 공식화 시켜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은 기존의 학자분들, 평론가분들이 싫어하시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밟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의사 같지 않은 의사, 경찰 같지 않은 경찰, 이런 대화가 나오죠. 정말 공감하는 대사입니다. 제가 5월 19일 부산 문화공감 수정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은 서울에 있는 이상의 집 간장님과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님이신 김종규 이사장님의 배려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상과 오감들을 세상에 좀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